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예. 자, 오늘 첫 상이니까 먼저 한번 찍고 같이 한번 찍겠습니다. 예. 저, 이제 3기 원내대표단들이 새로 이제 선출을 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야말로 중대한 정책을 맡게 되셨어요. 다행히 우리 권성동 대표님이나 박홍근 대표님이나 두 분 다 중진의 경험과 경륜 또 지혜까지 갖추신 분이니까 서로 잘 소통해서 협치에 모범을 보이셨으면 하고요. 언론에서 우리 박홍근 대표님을 해결사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 김성동 의원님을 권성동 의원님을 그 핵심이라고 부르니까 핵심과 해결사가 만났으니까 핵심이 모두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대선 때문에 손실보상법을 비롯한 많은 문제, 민생 문제들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4월 국회 때 민생과 직결된 문제들을 꼭 처리해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잘 보셨겠지만 이번 21대 전반기에 처음에 원구성 때 파동이 있었지만 그리고 적고 큰 일에 서로 의견이 엇갈리게 됐지만 중요한 문제들에 모두 합의 처리했습니다. 예, 그 소통과 타협, 그래서 꼭 원만한 국회를 이루어주십사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겠다고 하셨고 국민과 국익이라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그 국민이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 최소한 합리적인 중도적 국민까지 포함하는 국민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차지 한 말씀 드리면 검찰의 집단적인 공개적 의견 분출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로 어제 뵀습니다마는 우리 권성동 신임 대표님의 취임 선출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 국회에 왔더니 이 주변 벚꽃이 만개해서 정말 많은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와 계시는데요. 저분들이 국회 주변에 벚꽃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정말 제대로 일하는 모습, 그래서 박수치고 응원하기 위해서 오는 모습을 우리로서도 기대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건 결국은 우리 국회가 서로 존중하고 또 협력하면서 한편으로는 묵은 숙제를 제대로 해결해서 특권 없는 그런 공정한 세상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우선의 그런 의정 활동 또 국회의 그런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권 대표님께서도 그런 상식, 공정, 또 특권 없는 그런 기득권 없는 그런 국가 질서 만드는데 또 우리 국회가 또 기득권을 내려놓는데 정치가 또 혁신하고 쇄신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민생 문제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추경이 미뤄져서 저희는 좀 아쉽긴 합니다만 추경과 무관하기라도 코로나 손실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보호법, 즉 완전한 손실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거라든가 또는 한국형 PPP 제도를 통해서 실제 이런 고정비라고 할 때는 인건비나 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라든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짊어진 이 가계부채, 특히 자영업자들의 그런 채용과 관련해서는 과감하게 탕감하고 경감시켜주는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추경과 무관하게 우선 논의하고 또 필요하면 입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그런 민생을 제대로 우리가 입법적 뒷받침하는 것과 함께
대한민국이 좀 더 공정하고 특권 없는 그런 질서를 확실히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번 4월 국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많이 냈으면 합니다. 예, 저도 뭐 원내대표님의 일품이라든가 그리고 평상시에 그런 지향하는 그런 정치적인 자세, 태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존경하지 않는 그런 동료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홍 원내대표께서 합리와 상식을 바탕으로 아마 우리 국회 운영에 큰 역할을 하시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바라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은 이제 좀 공정과 상식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치가 아닌 법칙, 시스템에 의한 국가 운영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국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이 새 정부가 인적 구성을 갖춰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국회의 제1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왔습니다만 국무총리 비롯한 정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개최해서 5월 10일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진영으로 대통령이 일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두 번째는 우리 박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코로나의 장기화 그리고 영업 규제로 인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아주 심대한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회복해주기 위한 조치를 행정부와 함께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강구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저는 부동산 문제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선의 승패가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도는 좋으나 그 시행 과정에서의 부작용과 문제점은 분명히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작용과 문제점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야 그것이 최고의 민생 해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의장님께서 우회주의자로서 정통에 나 계시고 또 지난 2년간 국회를 원만하게 이끌어오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우리 여야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씩 논의를 해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특히 여의도의 여당인 우리 민주당의 그런 배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네, 주신 말씀 저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령 인사청문회 제대로 저희가 국회에서 절차대로 치러서 그래서 문제가 없는 분들이 빨리 윤석열 시임 대통령과 일할 수 있는 체제에 갖추도록 해야겠죠. 다만 국민의 이제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검증은 저희가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검증을 제대로 받으려면 필요한 자료나 증인 채택 등에 교부들을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민생 문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양당의 후보가 내걸었던 공통 공약을 빨리 양당 정책위원장이 책임있게 속도 있게 할 수 있게끔 우리 원내대표들이 뒷받침을 전적으로 해주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외에 코로나 성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의 부족함을 우리 국민들께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자체 성찰과 진단에 기반해서 4월 중으로 우리 민주당이 생각하는 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하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고요. 남은 문제는 결국 이제 이번 주까지는 처리해야 될 공개선거법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 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께서도 그런 중대선거구제가 소신이다라고 얘기했고 또 그게 바람직하다고 여러 번 언급한 만큼 뭔가 좀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인 결단을 좀 내려주시면 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끝으로 이제 검찰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텐데 저희는 단순히 그냥 검찰의 권한을 빼앗는다라고
서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이 보다 정상화되고 선진화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과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냐라는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문제 또한 저희도 충분히 야당과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또 국민들의 기대, 또 21대 국회 해야 될 책무까지 감안해서 정해지는 어떤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이런 논의를 좀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좋은 그 검찰을 어떻게 정상화, 권력기관을 정상화하냐 이런 이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개혁이라는 문제가 의도하고 결과가 이렇게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도는 순수하고 좋았는데 결과는 문제점 투성이 경우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3법 제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전에 20대 국회 말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이 완성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대부분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이 됐고요. 그리고 6대 중요 범죄에 대해서도 그 당시 민주당이 마음만 먹었으면은 그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로 이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청와대 발표문이나 민주당의 발표문을 보면은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맡긴다. 그 이유는 경찰이 아직까지 그걸 담당할 그런 능력이 안 된다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된 지는 이제 1년 남짓 됐습니다.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밖에 안 된 상태에서 과연 이 제도가 안착이 되느냐, 정착이 되느냐, 문제점은 없느냐, 이거 지금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긴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 평가할 만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이 수사기관의 그런 권한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졸속이 개혁은 아니다. 제대로 된 개혁, 완성된 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박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그게 졸속이 아닌지 또 졸속인지는 결국은 이제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이후에 저희가 또 오늘 의원총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기된 부분까지 제가 감안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니까요. 나중에 그 내용들 좀 들어보시고 판단이 좀 늦지 않으실 거다. 다만 저희로서는 모든 계획은 또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때를 놓치고 나중에 우리가 합의를 해봐야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향후에 우리 또 국민의힘 이제는 힘이 생긴 그래서 승자로서 한없는 아량을 벼풀어야 될 우리 국민의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 예, 첫 상견례인데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모두 언급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하루가 급한 그 민생의 문제, 그리고 검찰권의 문제, 논의가 됐는데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상대방을 내가 설득하겠다는 자세를 갖지 말고 내가 상대방의 말에 무엇을 경청하고 양보할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타협에 이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양당에서 얘기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 최소한 합리적 다수의 국민을 포함하는 국민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자체 선거에 대한 문제는 조속히 매듭을 져주십시오. 그건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또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선호를 잘 가려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단 공개는 이 정도로 할까요? 가장 길은 모두 받아냈네. 아, 그렇습니까? 예. 예.